이제 오메가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선 내 기계에 쌓여져 있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찌든때 있잖아요. 이거를 좀 벗겨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닦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가 나중에는 작동을 잘 못해요.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나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여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달라지는 답변 드리는 수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부담 없이 이 정도는 난 먹을 수 있어. 뭐 한 달에 3,000원, 5,000원 내부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무조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차이냐면 샐러리에 있는 유효성분을 영양소 먹어야겠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트 영양소들은 순도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순도를 조금씩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교하면 생선에서 기름을 짰는데 실제로 한 20-30% 오메가3가 나오고 나머지는 오메가6가 나와요. 우리가 필요한 건 오메가3잖아요. 이거를 담아서 얼마나 잘 정제해서 버리고 또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흡수될 수 있는 제재로 바꿔주고 또 그 안에 중금속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필요해요. 이제 이렇게 안정성이나 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게 약국용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몸이 좋아지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많이 드셔서 간 수치 올라갔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정말 순도가 좋고 깨끗하고 내 몸에 좋은 거라면 걸러서 드실 이유도 없고 많이 드신다고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일은 없겠죠. 오히려 더 좋아져야겠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사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맡겨서 만들어진 제품을 저는 이런 난치질환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장시간 앉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0칼로리 밥을 먹었어요. 에너지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환시켜서 나가주면 돼요. 이제 뇌에서는 많이 쓰겠지만 몸의 근육에서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검사에서 보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쌓여요. 지방 형태로. 콜레스테롤로 쌓이는 게 아니고요. 중성지방 형태로 쌓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피검사를 하셔서 중성지방이 높아졌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중성지방이 높아졌다 그러면 특히 또 간에 붙었다. 좀 뚱뚱해졌다. 배에 붙었다 이러면 지방간 그리고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1번 이제 오메가3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메가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내 기계에 쌓여져 있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찌든때 있잖아요. 이거를 좀 벗겨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닦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가 나중에는 작동을 잘 못해요.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당뇨라는 게 내가 당분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기름때가 많이 끼면서 당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로 나가는 걸 차단시키는 게 당뇨거든요. 그리고 피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혈당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아직은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다. 그러면 아무리 찌든때가 껴도 내 기계가 아직 튼튼하니까 그럭저럭 돌아가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혈압 당뇨 생길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중성지방이고 그 중성지방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오메가3 꼭 드셔주시고 또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또 배에 가스 차시는 분들은 해독해주는 거 찌꺼기를 쌓이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배출을 시켜놓으면 쌓이는 것도 좀 덜 쌓이겠죠. 유산균 이런 것들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욕심이 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활성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바나바잎 추출물이라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혈당을 빨리 내려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비타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전주로 이걸 드리고요. 중성지방도 좀 높아요. 그러면 오메가3도 같이 드시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가스 차요. 그럼 유산균까지 같이 드려요. 이렇게 고장난 데가 좀 많고 불편한 데가 많으면 이제 제재가 늘어나는 거겠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편도 빠지지 않고 친절한 야열사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태용파파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바다님이라고 계셨어요. 영상 내용을 다 정리해서 댓글로
올려주셨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겸사겸사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선물도 막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바다님 잘 지냈었으면 좋겠고요. 태양포파님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소개하거나 이 영양소가 이래서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환자가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왜 이 질병이 걸렸는지 속 시원히 대답을 못 듣고 오셔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좀 섬세하게 이 질병은 여기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환자와 질병 중심으로 저는 전개해 나갈 것이고 어떤 병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거나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우울해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아토피로 고생을 하면서 아토피 환자분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우울하실 수 있을까 뭐 다른 질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환자 중심, 질병 중심으로 계속 컨텐츠를 이어나갈 거니까 어디 아프시거나 진단받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널의 특징은 제가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거의 60%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로 제가 관리해드렸던 환자분의 삶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개선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 시작과 끝까지 환자를 지켜보고 그 환자의 변화 추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을 제가 드리고 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게 면역 질환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고혈압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 건지 먹고 있는 약이 이뇨제, 혈관 늘리는 약 이런 약인 거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내 질병에 대한 사례나 그거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 키워드를 다 넣기는 좀 어렵거든요. 한 분 한 분 이제 검사 결과도 보고 질병의 진단명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며 좀 쉽게 말씀드린다는 거, 좀 쉬운 언어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운동 잘하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밥 3끼 잘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다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질환별로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질환별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좀 어려워요. 아토피 환자는 샤워를 잘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질병의 특성에 따라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안 그래도 지금 근육이 약해지고 있어요. 약을 먹으니까 근육이 다 빠져요. 난 운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통사고 나는 환자한테 당신의 근육을 위해서 뛰라고 하지 않잖아요. 걸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부스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진단하잖아요. 다 치료된 다음에 개선된 다음에 그때 운동하셔야 된다고. 과도기를 지나서 완치가 된 상태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식이습관, 실제로 내가 먹고 있는 약물하고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질환별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짤막하게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신하는 건 이런 영양소가 어떻냐는 거는 사실 정말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더 정상과 벌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몸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됐을 때 내 몸에서는 어떻게 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 그게 약물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영양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병이 생기는 원천적인 원리를 파악해서 생활 습관을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처방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약사 선생님의 또 영양소 처방, 그리고 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정말 단순하게 내 상식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는 채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